자, 이제 이번 세션 3주제가 되겠는데요. 지역과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이 지역, 사회 혹은 마을 교육 공동체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고 또 지역과 연계한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지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세션을 위한 저장님과 발표 토론자분들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주제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성동 근로자복지센터의 김성호 노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마을 결합 사례 분석 발제를 해주실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연구년 파견교사이신 주혜진 선생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자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실 분은 서울 청소년 노동 인권 네트워크의 공군자 운영위원장님이 또 함께해 주셨네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용산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강서희 위원장님 토론자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실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민순 장학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김성호 노무사님 멋진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를 받은 3주제 진행을 맡은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김성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예, 노동은 인간 생존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 오늘 계속 쭉 나왔던 이야기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이제 임금 노동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 소외가 발생했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 소외를 없애고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노동 3권을 온전하게 좀 지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 교육을 한번 시작해 보자. 이것이 사실은 이 고민의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가 모두 고민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좀 생소한 용어였죠. 그런 것이 시작된 지 한 불과 15년? 웹툰 송곳 같은 웹툰에서 보면은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숨어서 했다는 그런 장면도 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현장과 지역에서 이런 활동이 좀 펼쳐지고 그것이 이제는 이런 국가 차원에서도 논의와 연구, 토론이 이어지는 시대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련된 것이 아니고 현장 활동가들과 이것을 좀 제도화하려는 수많은 행정가들이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노력들이 좀 오고 가는 마지막 자리가 마지막은 아니네요. 그 자리가 3주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 서울시 교육청과 특히 이제 학생인권 교육센터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주제는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제는 한 20분 정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꼭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토론도 한 15분씩만 이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연구년 파견교사이십니다. 주혜진 선생님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마을 결합 사례 분석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서울교육연구년 교사 주예진입니다. 저는 오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마을 결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과 마을과의 결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왜 이런 주제들을 선정했는지 저의 문제의식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과 마을과의 결합을 어렴풋하게나마 저는 학생들이 마을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내용, 마을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육 방법을 가지는 것을 학교 노동인권 교육과 마을이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서 마을과의 결합,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기존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을 확장하기 위한 마을 결합의 교육 시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교육과정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미미한 부분으로 인식된 노동인권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으로 진입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상적인 파악입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보다 시민사회단체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교사 인식평가는 아직도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에서 기존 교육과정과의 긴밀성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서 마을과의 결합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대부분 학문적 체계와 논리가 우선되어 구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현상적으로 발생한 노동인권 교육의 활동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인권 교육의 교육과정 연계, 체계화와 더불어서 삶에서의 실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서 현상적으로 지적되어 온 교육 내용과 방법의 방향 전환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을 결합형 교육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노동인권 교육을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마을과 지역의 제도와 환경 개선이 없다면 우리가 느끼는 괴리감은 클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일터에서 적용하고자 했을 때 불이익을 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더 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동등한 노동자이자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마을의 협력을 통한 교육 활동 그 자체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 환경과 문화 조성에 영향을 미치려면 마을과 학교가 노동 인권 교육을 매개로 만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노동 인권 교육과 마을과의 결합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한되고 한정적인 시수, 노동 관련하여 배워야 될 많은 지식, 학교와 마을의 경계가 뚜렷한 현실에서 기존 문제만으로도 노동인권 교육하기 참 힘든데 마을과의 결합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적 물리적 한계들을 인정하더라도 당장 노동인권 교육을 받는 또는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타당하고 의미 있는 활동인지 질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금 이상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활동이 전개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야기 드릴 이야기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몇 가지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여러 대상이나 내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저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서 현재 사례들을 조사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시간적 제약, 공간적 특수성, 교육 대상을 하는 학생들,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조직된 교육 과정과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교육 활동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관련하여서 관련하여서 현재 체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분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저는 2019년 설규주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연구에 따라 내용 요소와 방법 체계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마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마을이란 말을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사용했던 마을의 의미가 아니라 현대의 마을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자 이상향으로 새롭게 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서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조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을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 문화,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 사회적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학교 노동인권 교육 양태에서의 마을은 어느 정도 범위냐면요. 현재 초, 중 등 학생들이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기획, 진행하고자 하는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나 지역 민간단체가 행정단위 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구, 즉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지역교육청 지원청의 단위도 이와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연구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자치구 이하의 범위에서 교류하고 협력하는 단위를 하나의 마을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마을 결합형 교육의 의미와 방법까지 정의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을 결합형 교육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업명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지향하면서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마을을 위한 교육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마을 결합 사례에서도 분석 도구로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 마을 결합형 교육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들이 학교 노동인권 교육 차원에서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여지는 표를 보시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마을 결합 교육 주체와 기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국가 부처 차원이나 광역 자치단체 범위에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분석해 놓았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기관들 6개 정도가 국가 단위에서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에서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강사 지원이나 교육 내용 구성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교사와 강사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을 둘러싸고 교육, 인프라 구축, 사후 권리 구제를 하는 기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서울시와 자치구 같은 일반 행정기관, 그리고 그들의 노동 관련 업무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관련센터, 그리고 왼쪽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같은 교육행정기관이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약간 잘려 보이긴 하지만 그 민간과 관련해서 서청진해, 그리고 노무사, 그리고 노동조합, 사용자연합단체 등 각 기관들이 비교적 연계 또는 협력하면서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을 운영하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 노동 인권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마을이 바로 자치구 단위 정도에서 이야기되는 건데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지역교육지원청은 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8개의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조례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적극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나 마을교육사업 같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의 노동인권 교육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구 노동센터는 서울시 및 자치구 노동정책 사업에 위탁을 받아 민간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계고 또는 신청학교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 진행자들과 연결을 해주는 역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1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의 일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중의 일부로 운영하고 있고 강사를 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교육을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치구와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지역 같은 경우 서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지역단위 네트워크가 자치구 기반으로 해서 11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수업을 직접 진행하시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 연구, 교사들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치구 노동센터 강사풀에 소속되어서 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들도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마을 기관과 민간단체로 소속되어서 또는 노무사 자체 모임으로 교육 진행이나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진행을 하진 않더라도 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 제작하는 자료의 검토, 자문을 통해서 내용 요소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조합은 자치구별 노동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둘러싼 마을 주체들의 활동이 위계적이거나 단계적, 절차적으로 정돈된 상태가 아닙니다. 학교의 요청 상황에 따라 지역 민간단체, 자치구 노동센터, 자치구, 서울시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산발적으로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노동인권 교육에서 마을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노동인권 교육의 방향에 완벽히 부합하거나 모델링으로 적합한 교육 활동을 발굴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마을과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A구와 B구를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지원, 기획, 구성, 진행, 평가의 구성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상 이렇게 운영된다고 하기보다는 노동인권 교육이 순환 구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둥글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직접 지원하고 선정합니다. 학생 노동인권 증진 협력학교는 학교와 지역의 실정에 맞춰 학교가 계획하고 수립하여 진행을 합니다. 학교의 필요성에 의해서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에 따라 활동 진행 방향이 변경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이나 방법의 특이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노동인권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업무 담당자가 있고 다른 학교들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상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과 방법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학교 교육과정 속에 노동인권 교육을 녹여내는 사례였습니다. A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교사와 외부 전문가인 지역활동가 노무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해당 학교 그 교육과정 자체에 사회적 경제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인근에 마을 탐방이 같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마을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 활동 계획을 기획해보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사들과 마을의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주기적으로 내용 구성과 진행을 협의하고 학교만의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것이 특이점이었는데요.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청소년 노동권 관련 내용이 중심이 되었지만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의 소재와 사례들을 발굴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로 구성되는 등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마을과 연계하여 진행하였고 노동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자치구의 마을교육 연계 노동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상 자치구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기획 개발하고 이를 자치구의 마을교육팀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자치구에 있는 지역사회 단체들과 연계해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주 1회 수업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전체 학생의 4분의 1 정도가 다문화 배경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만으로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주제들을 추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된 사례를 구청과 함께 협의해서 지원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특이점은 표면적인 내용 요소는 다른 학교 노동인권 교육과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들 안에 비구가 가진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의 특성이 반영한 사례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을 지역의 노동 환경을 포착한다는 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또래 노동인권 상담 활동과 노동인권 교육인데요. 이 부분은 지나갔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을 공간 활용 노동인권 교육입니다. 비구의 마을 투어 프로그램은 마을 강사가 신청한 사람들과 체험 장소를 함께 이동하며 관련 역사, 의미, 인물 등을 소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마을 교과서 활용 수업이나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수업에서 마을 탐방 수업을 활용하는데요. 특이점은 이 프로그램 중에 노동자의 길이라는 투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자 관련 박물관, 산업단지, 산업변천 관련 장소들, 그리고 비구의 노동복지센터 등을 돌아보는 코스입니다. 학생들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노동인권 문제 자체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요. 그렇다면 비구와 같이 체험활동 장소가 마땅치 않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A구 지역교육지원청의 마을교육 담당자는 골목 티어링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구술사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았던 노동의 모습과 현장감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 이번 사례들에서는 실제적으로 크게 기존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법제화된 청소년 노동권과 노동권 보호 중심의 교육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노동의 가치나 노동인권의 의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결합형 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마을 기관이나 활동가, 노무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자료가 모두 학생들의 학습 자원이었는데 이를 사실 인지하지 못해서 실제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마을에 관련된 노동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해당 지역 학생들의 상담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동기 유발이나 학습 내용을 굉장히 부가적인 사례로만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교육 방법적인 측면에서 노동법은 문답교육 중심, 노동인권의 의미와 가치 직업관들은 활동 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학생들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육 방법의 기술 자체보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기획, 구성, 진행하는 주체들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감수성에 조응하고 이를 노동인권 교육에 발현할 수 있어야 노동인권 교육의 가치가 잘 구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운영과 지원 측면에서는 학교에서 실제 노동인권 교육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할 때 기관과 교육 주체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의 경우 정책 방향과 연계 교육 사업 경험에 따라 기획과 구성, 내용 방법 등의 편차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의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진로교육이나 경제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된 것에 반해서 노동인권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 노동인권 교육의 관점에서는 이들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간단하게 제언을 드립니다. 먼저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다양한 사례들과 내용과 방법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활동 자체를 길어 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 지역의 단위의 노동인권 교육과 내용이나 방법 등이 배제되지 않고 학교와 마을 속에 묻혀 있을 노동인권 감수성과 노동교육의 생동감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학교 노동인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교사들의 인식 변화와 지원, 지지가 마을 결합형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학교 노동인권 교육과 마을 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 생각해 보아도 뚜렷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게 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과 마을 결합 사례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학생과 밀접한 공간으로서의 학교와 마을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서 노동인권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의 재확인이었습니다. 학생, 청소년을 노동학 이론, 노동법 문서를 모르는 약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노동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노동의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등한 우리 학교와 마을의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인식해야 하는 것이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혜진 선생님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내용은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지역과만 연계되어 있다. 근데 그런 사례를 좀 취합하고 종합한 시도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원을 연계한 사례, 체계를 연계한 사례, 마을의 특성과 공간을 연계한 사례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발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도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요. 서울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의 공군자 운영위원장님이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 시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줄여서 저희 서울 청노넷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요. 저희 서울 청노넷은 앞에 발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각 구별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구별로 그 교육 활동가들이 각 노동복지센터나 서울시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협력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교육, 그다음 그 지역에서 다양한 노동인권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현재 11개 지역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후에도 계속 확산 시킬 예정입니다. 저는 먼저 작년, 재작년 여러 가지 토론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이 발표하시는 교수님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 청론회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 교육을 들어갈 때 그 가치를 어디에 둘 거냐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방식이 인권을 통한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권을 이해한 교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오면 다 노동자로 거의 노동자가 되겠지만 그런 노동자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인식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이 좀 누구나 다 노동인권은 이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정리가 먼저 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발제문에서 내용과 방법상에 있어서 실은 사례로 나온 것들이 주로 서울 청론회 단위의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도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과과정 연계하고 마을에서의 마을 결합 사례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거는 저도 이제 발제하신 선생님 만나기도 하고 고민이 되게 많이 드는 하나의 축이었고요. 근데 더 고민되는 건 진짜 노동인권 교육이다 보니까 학생의 당사자성을 어떻게 중심에 두고 교육 구성을 할 것인가가 실은 더 많은 고민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발딛고 있는 현장, 학교든 집이든 그 마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의 그 당사자성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교육들이 들어가는 게 민주시민교육, 그다음 직업진로센터에서 들어가는 교육, 경제교육인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라고 하는 이 고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시간이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그 2시간의 교육 안에 다 담아낼 건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제자분의 어쨌든 교과과정 연계나 마을과의 어떤 그런 연결성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전반적인 발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당장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는 고민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적어도 그러면 1차적으로 교과 연계를 통해서 마을 결합 사례를 좀 만들어 가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그 어떤 선생님 토론하실 때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과 연계 노동인권 교재를 보시고 그걸 참고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박수 치고 싶은데 저는 그런 선생님이 지금 서울 전역에 몇 분이실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소수의 분들이시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직무연수를 통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수분들이시고 해서 이게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1차적으로는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좀 연계하는 게 가장 시작점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회교과에서 1차적으로 통합사회, 1학년 때 통합사회에서 인권 영역에서 좀 연결을 시켜서 적어도 선생님들이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 과정에서 수업으로 배워보신 적이 없는 영역이잖아요. 노동인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교과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는지 합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와 법 교과 중에서 사회권과 관련해서 일단 이 영역들을 어떻게 마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혹시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장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 공정으로 내용을 좀 잡아가면서 이게 좀 잘 되면 다른 교과 영역까지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저는 노동인권 교육은 학교 교과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간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면서도 마을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이게 1차적 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당사자성에 대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도 중학교는 실은 교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다 고등학교, 그다음 특성화고, 그러니까 직업계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례로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의지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의무니까 그냥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들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교시 때 노동인권 감수성,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을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2교시 때는 어쩔 수 없이 다음이 기약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 노동법을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구성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지식 전달로 계속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식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최소한 좀 시간 확보가 된다면 학생 당사자성에 중심을 둔 그들이 듣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특성화고를 가봐도 특성화고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별 특성으로 접근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를 가더라도 또 취업반 따로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좀 그런 특성들을 고려하면서도 학생들이 자기 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학교 안에 있는 노동자들을 찾는 거,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의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나 이제 이런 내용 구성으로 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실은 노동인권이 정말 확보가 되려면 저는 학생 당사자들이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나중에 노동자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순간의 노동자일 때도 그럴 때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언어로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은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 마을과 연계도 중요하지만 실은 학생인권 교육의 우선한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만 진짜 당사자성에 기반을 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주시민으로서 직업진로로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통합적 교육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는 거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직업진로교육센터나 이제 이런 데서 교육을 가실 때 교육 방법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네가 원하는 직업이 뭐야 이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결국은 그거는 경쟁을 계속 부추길 수밖에 없는 교육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경제교육은 가서 어쨌든 기업이 잘 살아야 이런 내용 뭐 경제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교육 들을 때는 이 입장, 저 교육 들을 때는 저 입장 이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디 한 구에서 이거를 했는데 노동인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본인들 거 하고 나왔는데 경제교육 들어갔는데 이제 거의 사업주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적 서로 가치관 그렇다고 사업주가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제 이런 교육을 만들려면 적어도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이런 센터들이든 교육하는 당사자들의 어떤 통합성 근데 이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는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기획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좀 그걸 고려해서 같이 좀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과 지원 측면에서 보면 발제자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는 학교와 교사분들의 지원과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많이 외부에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좋은 교환을 만든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막히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 적어도 선생님들이 의지가 있으셔가지고 하려고 해도 교장 선생님이 막으면 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지원들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는 태어나서 거의 죽을 때까지 절대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이 철학하고 노동인권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서도 저는 언제든 받아야 되는 교육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학교 현장에서 조금 이런 길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해본 결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서 연속적으로 4번을 교육을 하니까 적어도 기획을 같이 할 수 있고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구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확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그 교과의 내용을 충실히 하면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런 지역에서 많은 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례발굴 저는 이제 교과 연계하고 지역의 특성은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는 지역의 어떤 많은 마을의 활동가들과 학교 선생님이 좀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나서 토론하면 된다. 그래서 그랬을 때 진짜 마을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동인권 교육을 결합 사례로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노동인권 교육이 요즘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 노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끔 들어가서 나는 노동법을 왜 교육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노동법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이런 고민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들만의 몫도 아니고 마을에서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들만의 몫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과 지역의 교육활동가들과 교육청이나 이렇게 다 머리 맞대고 정말 학생들이 노동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걸 어떻게 만들 건가를 중심에 두고 지금부터라도 좀 마을 연계의 이런 교육 과정들을 같이 좀 편성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들 시간을 잘 맞춰주셔가지고요. 오늘 토론이 아주 효율적으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공군장 우연영 위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토론입니다. 두 번째 토론은 혁신교육지구라는 게 있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혁신교육지구의 어떤 체계를 활용해서 지역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활동하시고 계시는 사례를 좀 듣겠습니다. 용산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강서희 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산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장 강서입니다. 저는 이제 용산에서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실무협의회 전체적인 일도 하지만은 사실 알바 상담소라는 단체에 있으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서청도넷과 같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 청소년 모두 서울에서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개 자치구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 학교와 마을에서 삶의 수채로 어린이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서 학교, 마을 교육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제자님이 이야기하신 마을 단위의 범주도 사실은 혁신교육지구의 범주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여러 비전과 목표, 기본 방향 중에서 저는 노동인권 교육과의 연결고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과 연계한 교과, 창의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자원과 기관을 연계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배움과 쉼을 위한 마을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 청소년 자치활동 강화에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동인권 교육 전체적으로 어쩌면은 민주시민 교육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결합되는 방식은 저는 크게 이제 민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마을 결합형 교육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마을 강사들을 모든 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마을 강사 육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마을 강사들이 학교와 같이 활동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의 하나로서의 노동인권 파트가 발생을 하고 마을 결합형 뭐 중점학교라든가 아니면 마을 결합형 교과 과정에 함께 접목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모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치구에 이제 예산이 가게 되면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어디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대부분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는 공모 형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사업 형태로 나가게 되어 있고 보조금으로서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자치구 말고 만약에 교육청으로 본다면 더불어교실 같은 모델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결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의 경우에는 이제 지역을 계속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지역 어떤 산책 연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또 한쪽에서는 연수 과정으로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 혁신교육지구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좀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운영이 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들이 조금 힘들었고 어떠한 것들이 개선되어야 할지 이것이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으로 노동인권 교육이 나아갈 때 어떤 지점이 좀 필요로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용산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교육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치구마다 이거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마을이 어떠한 주제든 상관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교육지구의 가치에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제안하는 혁신교육이라는 매우 큰 거의 1억 정도의 공모 사업에 한 단체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맥시멈 2천 정도를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공모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용산에서는 3년 동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공모를 받아서 노동인권 교육을 수행을 합니다. 형태는 조금 바뀌어 왔는데 2017년에는 노동인권 교육을 한 80% 정도의 비중으로 하고 노동인권 또래 상담사 프로그램을 20% 정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청소년 노동인권 또래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매우 비주류의 정말 너무너무 동네 아이들이 다 긁어 모아도 10명을 모으면 정말 다행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되죠. 왜냐하면 굉장히 경쟁 위주의 어떤 입시 과정에서 노동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도 참여하기에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과정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우 또 이례적으로 이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하고 싶은 과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쪽은 체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직업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이것들을 좀 극복해보자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 시설과 같이 노동인권 또래 상담사를 좀 운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비중을 키워서. 그리고 그 이듬해에 동아리까지 연계하는 그 해와 그 다음 해까지 동아리까지 좀 자율 동아리 같은 거를 운영해보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굉장히 이제 힘들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넘어서면 사업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이제 보여드린 도표에는 노동인권 교육은 50%다 이렇게 되지만은 사실은 80%일 때, 70%일 때, 50%일 때 사업비는 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비중으로 이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들어가기는 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더 확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중심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에서도 이거 같이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을 해볼까라는 시도를 그래도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발제자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앞서서 이제 이 주제에서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마을에서도 이런 노동의 가치를 좀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서 마을 축제나 아니면은 학교 축제 이런 곳에 들어가서 노동 인권에 대한 좀 퀴즈를 맞춰본다든가 아니면 부스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안내문을 나눠주고 이런 활동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학년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알바 상담소에서 노동인권 교육 공모 사업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대부분 여러 해 동안 수행했던 단체들이 공모 사업을 받지 않을 때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의 소모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요. 이것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굉장히 학교 활동과 약간 부수적인 어떤 영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느낌을 갖게 되는 어떤 약간의 패배감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유 중으로 이제 관두게 되는데 알바 상담소는 정확하게 이것을 마을 강사 안으로 흡수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 보자. 어쩌면은 더 확산되는 모델을 좀 꿈꿔보자라고 해서 올해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마을 강사 안에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으로 노동인권 수업을 같이 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년 좀 오랫동안 같이 3년 넘게 처음부터 3년 넘게 같이 하셨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노동 존중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높은 편이고 그것은 그 학교가 매년 해왔던 바탕에는 교사가 계속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진로 수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다양한 교육에서 노동 존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자유학년제로 좀 들어갔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전화하셔서 여쭤보신 건 그거였어요.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요로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무료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비로 운영되는 겁니다를 꽤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수많은 과정에서도 전혀 선생님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이것이 교육과정의 마을결합형 교육과정에서 그치지 않으려면 사실은 같이 마을과 함께 하시는 파트너로서의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매우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노동인권 수업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제안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제안해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용산에 이제 마을결합형 중점학교가 초등학교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 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그렇다라면 5학년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5학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경제의 개념을 배우는데 조선소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노동자와 근로자에 대한 표현이 이제 처음으로 약간 근로자로서 표현이 등장하죠. 노동자로는 안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의 그러면 같이 이런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중점 고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회과 중점 고등학교가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민주시민이라는 교과를 운영하시는 이제 사회과 선생님이 우리는 아이들과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뭐 프로젝트는 여러 개였어요. 다문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애와 관련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노동인권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아이들과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먼저 제안해 주셔서 진행된 것들도 많았는데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굉장히 뿌듯함도 있고 아이들과 확장되는 경험들을 같이 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거치면서 저는 때로는 이제 관내의 활동가이기도 하지만 관내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과 많이 알고 지내는 거죠. 알고 지내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노동인권 수업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은
돌고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오죠. 학교에서 쓸데없이 노동인권 수업한다. 이렇게 되면 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창체로 이제 한 2주 정도 들어갔었던 학교가 있었는데 2주 연속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 되게 재미있어했고 그랬지만은 결국엔 들어온 소리는 학교가 입시에 신경을 안 쓰고 아이들에게 노동인권을 가르치다니 이런 학부모의 반응이었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에서도 이 수업을 하면서 사실 위축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학교가 제안하신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평가가 돌아오면 학교도 위축되고 사실 마을에서도 함께 위축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지역에서 노동인권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들이 같이 확산돼야 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그렇다면 노동인권이 어떻게 잘 확산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아까 서청로셋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팀들 중에서 여러 팀들은 서울형 혁신교육자 사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그런 데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안정적인 어떤 사업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학교는 한 번 문턱을 넘기가 어렵지 문턱을 한 번 넘은 다음부터는 잘 결합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지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공모 형태로 나아갔을 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성향이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가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거나 혹은 체험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방향을 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노동인권 주제는 소외될 수밖에 없고 변두리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지자체의 성향이나 개방성, 다양성에 대한 것들이 매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노동인권 교육이 결합되는 데 있어서의 큰 어떤 과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서희 위원장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에서도 막 질문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에 어려운 자리 나오셨네요. 고민순 장학사님이 관련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교육청 참여협력 담당관에서 지역사회 협력 업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업무를 맡고 있는 고민순 장학사입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부족하지만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의 측면에서 부족한 의견을 몇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주요 주제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마을과 함께하는 인권교육이기 때문에 범위를 마을까지 넘나들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밤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예고도 없이 잘렸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주휴수당을 받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유 없는 폭언과 함께 너는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엄마인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참으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참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삶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이동과 이 생활 활동의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마을에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청소년들도 먼 곳에서 일하기보다는 주로 자기의 생활 공간에서 일을 하는 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가장 먼저 그 노동권의 침해를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10월에 발표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노동자 일자리가 25만 개가 감소했다고 하고요. 특히 임시직, 일용직 취업이 급감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맞은 게 10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수치를 보시면 10대 취업자의 감소 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또 통계조사에서 보면
10대들 중에 한 9%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그런 곳에서의 일자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 받았거나 뭐 위험한 환경, 부당해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그런 임금 등등의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이 나의 노동 가치를 보장받고 인간다운 노동, 안전한 노동을 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우리 교육에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기반으로 삶과 연계된 실천적 배움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을 지역에 필요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계획, 운영, 평가 전 과정이 민간화 거버넌스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버텀업의 구조로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요구되는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중에 노동인권 교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사업실행 계획서를 쭉 검토를 해봤더니요. 현재 강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 4개의 혁신교육지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정식 명칭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참여한 인원을 보니까 2019년에 한 연 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9,500여 명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노동인권 활동가 강사 양성 과정도 양천구나 은평구의 2개의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발제자님께서 소개하신 그 비혁신교육지구 사례처럼 초등 3학년 마을 탐방 과정에서 노동자 체험관을 돌아보고 근처에 노동복지센터를 탐방한다던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어떤 지역의 전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나의 범주로서 진행되지 그 노동인권 교육이 독자적인 주제로서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한 사례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발제자님이 소개하신 라학교더라고요. 저기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라학교 사례처럼 제가 그 학교에 직접 한번 가보았는데요. 그 학교는 그 다문화 학생이 굉장히 많아서 50% 정도 차지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학교들이 이 다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의 그 다문화라는 관점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포커스를.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 인권, 생태, 환경, 장애인, 성인지 등등 관련된 마을 단체들을 모아가지고 학습 공동체를 꾸리셨어요. 정말 제가 보고서 너무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에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단체들이 나와서 그 단체와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수업을 보고 전혀 다른 분야, 관심이 없던 분야일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렇게 수업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 맞춤형, 학교 맞춤형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주제가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교육과정 큰 틀 안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일부 편성했다는 점에서 마을결합형 노동인권 교육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체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정도에 따라서 좀 접근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결합형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 발제자님께서 노동인권 교육의 그 마을결합 양상을 분석해 주시고 마을결합 노동인권 교육의 가능성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거의 이 마을결합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했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주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또 발전적인 방향도 제시해 줬다는 점에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몇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선 노동인권 교육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괄적인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요. 대부분 학교에 관계된 것들은 교육부에서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나 미성년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 안 노동인권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교육은 더 소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또 지역에는 다양한 활동가들과 민간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고민들을 하고 또 관련 부서에 꾸준히 의견을 제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학교 안 교육은 주로 교육청과 학교와 지역의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자치구가 중심이 돼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지역의 민간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되는 노동인권 교육을 보면 사회라든가 기술과정, 진로와 직업 등 여러 교과에 걸쳐서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를 좀 분석을 해서 학교급별, 학년별, 교과별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분석하고요. 지역기관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과정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지금 자유학년제에서 우리 진로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을에 직접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을 경험해 보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어떤 법적 권리나 제도, 또 마을의 노동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을 같이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고의 경우에는 그 수능 이후 전환기에 노동인권 교육에서 좀 더 그 현실적인 상황, 임시직이라던가 아르바이트에 관한 그런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상담을 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마을 기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는 지금 학기당 2시간씩 노동인권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혹자들은 3년간 노동인권 교육이 근로기준법하고만 배우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만 배우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간의 교육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의를 해서 3년치 종합적인 계획안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특성화고의 산업체의 현장 실습으로 인한 다양한 인권 문제와 또 안전 문제 등도 강화되는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동인권 교육이 그동안에는 근로기준법 위주로 진행을 됐고요. 노동조합이나 노동 3권에 대해서는 강의를 꺼리는 그런 어떤 보수적인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과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대처 방법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 노동 문제를 상담받거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인식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노동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만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있는 반면 소규모 공장이 많은 지대나 또는 서비스업이 많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IT 기업이 몰려있는 지역, 또 다문화 학생이 많은 지역, 각각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특성을 담은 노동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골고루 좀 다뤄져서 보편적 문제와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노동인권 교육이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의 상담 사례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갑질 행위를 비롯해서 언론에 소개되는 다양한 노동에 대한 갑질 행위, 노동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나의 노동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보편적인 인권의 교육의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방법은 앞서 우리 강서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교육지구에서는 마을 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여러 번 우리 외부 활동가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에서의 민간단체와 학교가 협력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교사의 책무성이 굉장히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수업이 아니라 사전 협의, 수업 중 협력 운영,
그리고 수업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면서 역할 분담을 협력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한 민간기관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대상에 관한 문제를 좀 학교 교육을 벗어나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이 학교 내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교육이 좀 더 확대돼서 지역의 소규모 사업주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노동관계 법령 위반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소상공인들이 그 근로기준법을 어긴 이런 사례들, 노동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유가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노무사와 같은 제도가 자치구단에서 좀 더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은 혁신교육지구와 지역의 그 또 굉장히 수많은 마을교육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나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접근 방식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사 교육에 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협력 수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든 교육에서 반영할 수는 없고요. 관련 교과에서 실시하기를 바라고요. 또 지역에서 노동인권 교육, 상담, 진정, 소송 이런 권리 구제까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나 민간기관 교육청이 거버넌스 구축해서 논의를 한번 같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1990년대 그 사회교사로서 노동관계법 수업을 진행하다가 전태일의 이야기를 했다가 교장선생님한테 끌려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또 2011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노동인권을 교육을 특성화고에서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에 한국경제인총연합회에서 이념적 교육정책이라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고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도 노동인권 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졌고 학교 안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학교 안에서 보수적인 입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높이는 이미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의식은 스쿨미투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노동인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저희 아이가 예고 없이 해고를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그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아서 주휴수당을 받아냈습니다. 스스로 찾아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부당한 인권 침해에 맞서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고 안전하고 또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마을에서 같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자분도 그렇고 토론자분들도 그렇고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시고 또 그 내용도 많이 방대한데 짧은 시간에 간추려서 하시다 보니까 마음들이 많이 급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도 각 토론마다 그래도 각 토론자분들의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 서울시교육청의 고민순 장학사님 토론 잘 들었고요. 이제 토론 질의응답 토론 이런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잘 이제 참여를 안 하시다가 점점 이게 이제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온 질문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중에서 온라인 질문 한 2개 정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플로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분은 이런 질문을 좀 하셨습니다. 마을과 함께하는 노동인권 교육은 교실과 학교를 벗어나 마을에서 사회 참여 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시면서 이런 의견을 좀 주시면서 외부 강사가 학교에 들어오셔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의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참여하여 알아가고 대안을 고민하고 뭐 이런 작은 실천의 경험의 사례들이 좀 있으면 좀 듣고 싶다. 아주 그냥 구체적인 좀 질문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요 질문은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발제자분께서 좀 설명 좀. 예. 네, 제가 조사했던 사례들은 발제문에 조금 실어서 보충을 드리고요. 이제
각각의 사례들이 굉장히 학교마다 다양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때 반영할 것인지 그 지점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작은 실천 사례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꼭 우리가 학교 밖을 또 벗어나야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의 노동인권 문제라든지 학생들 중심의 노동인권 문제들을 교실 안에 끌어들여서 같이 논쟁적인 것을 논쟁적으로 같이 얘기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노동인권 교육과 마을이 결합된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대부분의 이제 조금 마을 결합이 잘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적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마을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모든 지식적인 내용과 기능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마을의 노동 환경과 노동 문제를 포착할 수 있으려면 지역 민간단체 활동가들이나 또는 구청 또는 교육청과의 만남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사례들은 제 발제문으로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 설명해 주실 분 또 계실까요? 혹시? 예,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느 기관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청소년 수련 기관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관 혹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사회 참여 프로그램으로 노동인권 주제를 잡고 운영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안내문을 지역사회에 배포하고 이것에 서명을 하거나 그러면 사업주들 그 사업주에게 뭐 청소년 친화 아르바이트 사업장 뭐 이런 것들을 부착해 드린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사실은 수련 시설 그렇게 청소년 수련 시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청소년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을 때 굉장히 참여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특히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건 매우 큰 요소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토론 내용 중에서 좀 비판적인 의견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좀 올려주신 분의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노동이 아닌데 왜 그것을 투쟁 구도로 가르치는 건지 좀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의견 내진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투쟁 구도, 갈등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교육이다. 선진 국가의 선진 기업들의 사례처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의견과 질문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자도 뭐 교육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셔가지고요. 고민순 장학사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토론문에서 일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과거와 같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그 대립적인 구도로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는 좀 약간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생각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의 노동의 유형이 이것이 사용자인지 노동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노동의 유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인 창업자는 노동자일까요? 사용자일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사용자일까요? 노동자일까요? 플랫폼 노동자는 또 어떨까요? 이렇게 다양한 노동의 유형들을 저희가 노동자냐 사용자냐를 이렇게 가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이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인권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대립적인 시각이 아니라 내 삶에서의 어떤 일과 노동의 중요성, 건강하고 안전한 일과 노동, 이런 식으로 좀 더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해 주신 의견도 수용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이런 노동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수용해 가면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뭐 대립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다, 뭐 보편적 인권으로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온라인에서 2개 정도 질문을 받았고요.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또 질문 있으시면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좀 한두 분 정도 받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이쪽에 마이크 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마이크 뒤에.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아초 정원이라고 하고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강사나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혹시 뭐 자격이 부족한 외부인이나 아니면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계 시민 교육 한다고 오시는 강사분들이 되게 차별적인 발언을 하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마을 결합, 지금 이게 마을 결합 내용이죠. 마을 결합을 했을 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육을 기획 관리하시는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사실은 이제 많은 교육을 그 지역 활동가들이 하시다 보니까 지역 활동가 차원에서 어떤 좀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각각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좀 공전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네. 네, 저도 같이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지역에 전체적으로 저희 서울 청론에서 같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우려점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단위별로 많이 하는 곳이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좀 가장 적게 하는 곳이 한 달에 한 번은 모여서 반드시 계속 인권 감수성이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공부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은 저희는 교육을 아예 못 나가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들이 혹시라도 발생하면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일정하게 조금 다시 교육 중지 뭐 이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저도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완전히 다 100%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저희들도 그 되게 소중한 한 학생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세계잖아요. 그런 인식으로 그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중요한 거는 실수할 수 있다. 저는 학교 선생님들도 선생님들마다 실수할 수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마을 교사나 이런 교육 활동가들도 실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인정하고 이후에 더 대처를 잘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돼가 아니라 그랬을 때 그 학생이 받았을 상처나 이런 게 차별이 인식이 더 심화됐으면 이걸 어떻게 더 극복시킬 건가라고 하는 같이 머리 맞대고 그걸 끌어올리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각 자치구 25개가 지금 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반드시 운영하는 사업이 마을강사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 같은 것들, 학교와 연계되는 지점들을 마을 강사님들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참여하셔서 학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강의를 해주신다던가 교수법에 대한 안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협력해 운영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시에 반드시 그 사전 협의와 그다음에 운영 과정 중에 협의, 그다음에 평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다 갖고 있는 특성, 또 학급마다 갖고 있는 특성,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오랫동안 교실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은 이해를 하시지만 일시적으로 마을에서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먼저 협의 과정을 거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더불어교실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마을 기관들을 1차 그 제안서를 보고 심사를 해서 그 단체 목록을 학교에 알맞게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차 심사를 거친 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그 활동을 많이 한 기관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더 이상 질문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좀 오고 갔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학교와 지역이 어떻게 연결하고 결합하는 사례들, 내용, 방법,
체계, 대상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한번 만들어보고 그것을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찾아보자. 뭐 그래서 그거를 체계화시켜보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교육과 관련된 주체들 대표적으로 뭐 학교 교사분들이나 교육지원청 같은 행정가들이나 아니면 또 협력 강사분들을 각각의 책무와 역할 그리고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체계 지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질문에도 나왔었죠. 노동인권 교육은 구시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대 요구이다. 이런 의견들도 좀 오고 갔습니다. 오늘 3주제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빨리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이것으로 3주제 다 마무리하고 못다한 얘기는 이따 4주째 때 또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주제 지역과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의 만남 멋지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도 열띤 토론으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진행갔는데요. 정말 훌륭하게 진행을 해주신 김성원 노무사님 비롯한 또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